지금부터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끝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국무조정실, 법제처, 권익위를 시작으로 2014년 정부 업무보고가 실시됩니다. 올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올 한 해 이런 대내외 위기 요인을 잘 관리를 해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한 해의 업무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새해에는 어떤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에 중점 관리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 방안을 포함해 방만 경영의 정상화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각 기관의 자구 노력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듯이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입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 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고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방법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대형 사고들을 보면 사전에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사후 처리가 미흡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꿔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AI 방역 현장에서 많은 민관 방역 관계자들과 축산 농가들께서 애써주셨고 많은 국민들이 귀경, 귀성, 차량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농가에서는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통제 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방역 현장의 문제점을 매일 점검하고 보완해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또 설 이후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가금 축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AI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이후 정부에서는 전화와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와 모집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텔레마케팅 등의 금지 조치는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를 일삼는 스팸과 소액 결제 등을 유도하는 스매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용률이 다소
상승하고 또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률 개선이 중장년층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입니다. 각 부처는 올해를 청년 고용률 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자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구인,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 조기 입직 촉진을 위해 고용 문화 및 사회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연령층이 낮을수록 떨어지는데 이것은 입직 시기가 그만큼 늦기 때문입니다. 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취업, 후 진학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관광진흥회의에서 선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선취업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순방 때 방문했던 스위스의 직업학교에서 많은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어제도 논의한 관광 분야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서비스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